자, 여러분, 이번에는 RC인데요. 사실 LC보다 RC가 기존 토익에서는 점수가 작습니다. 보통 700점을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LC가 그만큼 이제 보완해 줬기 때문에 700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LC는 400점대가 나오는데 RC는 300점대 또는 200점대까지 나와서 800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이 많았죠. 그 토익에 비해서 신토익, 이제 바뀐 신토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입니다, 여러분. 85 문제, 101번부터 140번까지 구성했었던 85의 40문제가 30문제로 줍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40문제가 30문제로 줄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3초 문제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해석 위주의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초 문제라고 얘기하는 뭐 명사자리, 부사자리, 뭐 가품사의 구별 문제라든지 또 문법적으로 주격대명사, 뭐 선행사가 사람에다가 동사바로 시작하면 주격 하나, 후 없으면 that 이런 패턴의 문제도 물론 없어진 건 아니지만 현저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는 줄었지만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 거죠.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 패턴 같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찍기 위주의 공부를 한 학생들. 이건 하면 이거 찍어. 학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이제 했거나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래. 라고 해서 이런 찍기 위주의 공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해석 위주가 됐다. 그러니까 독해 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 유형과 동일은 하나 뭐 빈칸에 알맞은 네 개 중에서 알맞은 거 하나 선택하는 거. 시제, 어휘, 뭐 등등 문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3초 문제가 줄어들고 해석 중심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학습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존의 학습 달라질 건 없습니다. 기본 문법을 익히고 그게 맞는 어휘를 익히고 토익의 한 4,000개 정도 기본 문법 한 17개 정도의 문법상을 익히는 거 다를 거 없습니다. 하지만 3초 문제에서 5초 문제가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찍기 위주의 어떤 공부 방법은 좀 탈피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시간이 문제인데요. 기존에 여러분 40문제 85를 문제 풀 때는 보통 시간을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86를 한 7, 8분 정도 잡아서 25분 정도대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5, 6, 52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를 20분 내에 푸는 방식으로 보통 강사들이 또 학생들이 그렇게 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토익이 40문제에서 30문제로 855 바뀌면서 그러면 이 30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12분 정도대로 끊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얘기도 했지만 시간관리 배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죠. 파본검사 시간하고 8원 디렉션 시간에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부담을 좀 덜게 하려면 시간의 부족을 많이 느낄 텐데 87 때문에 많이 느낄 텐데 그거의 부담을 좀 덜게 하려면 바로 파본검사 시간과 8원 시간에 몇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거에 좀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5, 30문제를 푸는 연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3분 정도 12분에서 13분 정도를 재고 푸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6인데요. 기존의 86가 141번부터 152번까지 총 12문제였습니다. 4세트가 나왔고 3, 4, 12 세트당 3문제였죠. 이 문제가 바뀝니다. 이렇게 지문이 4개가 됩니다. 앞서 여러분 85가 10문제 줄었다고 그랬죠. 101번부터 140번까지 구성했던 게 101번부터 130번까지로 85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10문제가 줄었어요. 그 10문제를 86에서 추가합니다. 기존의 86는 12문제라고 했어요. 총 4세트. 똑같이 4세트지만 세트당 한 문제가 더 들어가요. 그럼 4, 4, 16이죠. 16문제. 그래서 기존의 86 12문제에서 16문제로 4문제가 늡니다. 각 세트당 딱 한 문제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한 문제가 문제예요. 그 한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의 문제를 이쪽에서 한번 보면 빵꾸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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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etter, 뭐 notice, 뭐 advertisement가 나오면 빵꾸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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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기 밑에 A, B, C, D가 밑에 이렇게 보기가 깔렸었단 말이죠. 뭐 조그맣게 써갖고 좀 그런데 A, B, C, D가 바로 이렇게 밑에 보기가 깔렸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밑에 깔리는 보기 유형이 바뀝니다. 그냥 아래에 그냥 여기 좀 지워볼게요. 빵꾸 뻥뻥뻥뻥 4개가 뚫리고요. 아래 첫 번째 문제 A, B, C, D 두 번째 문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아래 문제가 깔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바로 밑에 보기가 깔렸을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앞뒤를 보고 우리가 바로 넣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독해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유형, 이 유형이 추가가 됩니다. 이 4개 중에서 한 곳에 이런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뭐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전후 문맥을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찾아라. 그 문장의 오답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수백 명, 수십 명 이상의 머리들이 모여 문제를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이 오답을 확연히 오답이 탁 드러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까? 지문 속에 등장한 단어를 이용하거나 내용, 추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걸 파악하여 보기를 뿌려 넣는다. 시간의 배분이 여기서 힘듦이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나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존 5, 6, 52문제 중에서 52문제에서 46문제로 바뀌는 5, 6가 문제 수는 줄었지만 시간이 더 걸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요거를 다 풀고 나면 4세트를 다 풀고 나면 벌써 지쳐버려. 그리고 싱글을 풀게 됩니다. 근데 싱글을 풀게 되는데요. 봐보세요. 요 싱글을 풀게 되는데 기존에 한 28개 근데 29개로 한 문항에 넣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싱글을 풀 때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왜냐면 신토의로 딱 들면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삼중지문이에요. 태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삼중지문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수능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어 영역을 풀 때 맨 마지막 문제가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 문제 이중지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중지문까지는 경험한 적이 있으나 단 한 번도 삼중지문을 경험한 적이 없죠. 맨 처음에 정기토익이 신토익 이렇게 바뀐다 그랬을 때 삼중지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삼중지문 문제 5개 나오는데 이 5개를 삼중지문에서 풀어야 된다니 어우 짜증나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중지문이 오히려 쉽더라. 그리고 오히려 싱글이 더 난이도를 올리더라 라는 판단. 이겁니다. 그래서 싱글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잘 보세요. 8, 6, 4세트 나온다 그랬죠. 독해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이거 풀고 싱글이 난이도가 높아져. 그럼 여러분 시간 조절의 실패 끝. 그러면 여러분 8, 7의 더블 파시지가 기존에 20문제였는데 10문제로 줍니다. 2세트만 나옵니다. 이 2세트 5개 10문제 요거까지도 못 가는 애도 생겨요. 이거 큰일입니다. 시간의 조절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일 지문은 하나가 문제가 늘었지만 한 문항이 늘었지만 중요한 건 난이도 급상승. 처음에 여러분 신토이 나온다고 막 그랬을 때 뭐 강사들 막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렵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난이도는 중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지문 우리가 항상 두려워했었던 181번부터 200번까지 총 20문제 4세트가 나와서 5문제씩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196번부터 200번까지는 모르겠어. 시간이 없어. 다 풀지도 못해. 씩싹 영어로 씩싹 지그재그로 막 찍을까? 하나로 찍을까? 뭐 고민하다 하나로 찍어갖고 여러분 틀렸던 그런 거
이런 게 10문제로 준 건 좋으나 3중 지문이 들어갔다. Excuse me. 그래서 여러분 요런 패턴. 그리고 2중 지문은 그닥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또 이제껏 난이도가 중정도. 근데 오히려 싱글에서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시간 조절의 실패로 이중 지문 10문항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현상. 이건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 알 수 있는 나만의 그 느낌이죠. 이 동영상 이게 동영상은 몰라. 직접 봐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딱 따로 이 이중 지문을 빼서 풀면요. 푼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풀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이 얘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싱글에서 새로운 유형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그 유형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 문자 보내죠. 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란색 그거. 그럼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스란히 캡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캡처를 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길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한 내용들이 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고스란히 싱글 파시지 문제로 나옵니다. 단일 지문 문제로. 이거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나마 이 문제가 싱글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예요.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보낼 시간. 우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1 뭐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읽었으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몇 시 몇 분에 얘가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좀 겹치는 게 있잖아요. 예, 8-3, 8-4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화자의 말, 또 여기에서 독해서 어떤 이 사람의 한 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도대체 여기 문맥상 어떠한 의미냐라는 걸 고르는 문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거는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여러분 수능, 자꾸 수능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수능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었던 독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신토익에서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3중 지문 문제보다 또 온라인 디스커션 문제보다 텍스트 메시지 문제보다 더 체감적으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시작부터 있는 게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싱글의 중간 정도에 나오다 보니까 풀기가 싫어집니다. 이 문제를 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중 어디에 들어가야 적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국어적인 능력 아닐까요? 평상시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사실 신토익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 전에 구토익에서는 사실 그런 거 의미 없었거든요. 별로. 뭐 그냥 뭐 학원 다니고 뭐 인강 들어서 뭐 찍기 위주로 강의하면은 웬만한 점수 나와. 한 달이면 되잖아. 이런 게 뭐 국어 못해도 영어 잘하는 애 많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국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방식, 사고력, 논리력.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 사설을 읽고 나서 서로 간에 그룹 디스커션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시험이 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삼중지문. 삼중지문은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중지문보다 삼중지문을 먼저 푸는 것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strongly recommend you 추천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100% guarantee 보증하는데 benefit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끝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이중지문보다 삼중지문이 난이도가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배점은 높으면서 좀 더 난이도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삼중지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세 개 중에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advertisement가 있고 document가 있고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은 세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많은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 삼중지문과 관련된 연계 문제 같은 게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출제가 매달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잡아놓으면 상당히 배점이 높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활용하여 삼중지문을 먼저 풀고 이중지문으로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특정 세부 정보보다는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주제 파악 좀 해라라는 얘기인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주제를 먼저 잡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국어입니다. 국어적인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채팅창, 대화문 같은 거 이런 글들 그러니까 오히려 팔3 스크립을 읽는 연습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팔3 3인 이상의 대화의 스크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독해로 풀어보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이거는 여러분 8-6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8-7의 single passage에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문제의 유형 때문에 항상 글을 읽으면서 이 자리로 딱 좋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배점이 높은 2중, 3중 지문을 풀이해 25분 정도를 할애해야 된다는 건데 먼저 3중 지문부터 풀고 2중 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RC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타임 리미트 있고 동영상 인강에 여러분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LC, RC 또 시간 배분법 요 정도를 여러분 잘 좀 들어놨다가 긴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들어놨다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체크업 해보고 여러분 정기 토익, 신토익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